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터키에서 또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소행이라고 터키 당국이 밝혔으며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인 3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내 친이스라엘 유대계 로비단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IPAC 연례총회 연설에서 원칙 없는 트럼프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에 따르면 푸틴의 철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활발한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22일부터는 시리아 휴전을 위반하는 측에 대한 무력 제재에 미국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단독으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터키 당국은 지난 19일 이스탄불 번화가에서 또다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이 순위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 IS 대원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에프칸 알라 터키 내무장관은 이날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스탄불에서 폭탄 공격을 가한 자는 테러 조직 다에시와 연계된 자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라 장관은 또 이번 자폭 공격에 연루된 용의자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즈투르크는 수배자 명단에 없었다며 터키 당국이 일련의 테러 공격에 대비해 실패했다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인 이스티클랄가에서는 이번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이스라엘인 1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반테러 담당 부서는 이스탄불 자폭 공격 다음 날 성명을 내고 터키 방문을 삼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터키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이스라엘인 관광객 수만 명이 터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8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흉기로 군인을 공격하려던 팔레스타인인 1명이 현장에서 총을 맞고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 부근 구스 에치온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팔레스타인인의 이스라엘인에 대한 공격이 빈번한 곳입니다. 한편 전날에는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 2명을 체포하고 칼을 압수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Will it happen much more time? Will it happen much more time? Yes, many times or no? Let us see. That these pictures from Ella Lamos, and this was after the explosion at Melby station, the station that's very close, just hundreds of meters away from the EU headquarters. This was at peak hour, rush hour, 8 o'clock in the morning, shortly afterwards in Brussels. And obviously people had to get out of the carriages and walk through the tunnels to safety because the whole of the system was brought to a standstill. Now let's bring in Chris Hobbs, former Metropolitan Police Officer. 이슬람과 유대교의 공동성지이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지인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사원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AFP 통신이 요르단 정부 발표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습니다. 아라크사 사원의 공식 관리 책임이 있는 요르단의 하일 다우드 종교장관은 전날 수도 암만에서 성명을 내고
아라크사 사원 바깥에 24시간 운영하는 감시 카메라 55대를 수일 내로 설치할 계획이며 촬영된 영상은 전 세계 인터넷으로 중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해당 영상 자료는 필요할 경우 국제법 관련 당국에 제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일부 카메라가 아라크사 사원 내부에 설치되기를 원했으나 다우드 장관은 사원 내부에는 어떠한 카메라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1일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내 친이스라엘 유대계 로비단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IPAC 연례총회 연설에서 원칙 없는 트럼프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Yes, we need steady hands. Not a president who says he's neutral on Monday, pro-Israel on Tuesday, and who knows what on Wednesday because everything's negotiable. Well, my friends, Israel's security is non-negotiable. 또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은 공통의 적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공통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역대 어느 때보다 가깝고 강하며 단호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내 정치 영향력이 막강한 AIPAC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이시 에이전시에 따르면 예멘에 남아있는 유대인 중에 일부를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주했다고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민을 담당하는 주이시 에이전시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예멘에 살고 있는 유대인 19명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멘에 남은 유대인 50명은 현지에 남길 원해 이스라엘로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기구는 복잡한 비밀 작전을 통해 예멘에 유대인들이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영방송 채널 ETV는 미국이 이번 임무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이시 에이전시는 반유대주의 공격과 내전이 예멘에서 유대인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이 현지 시간 17일 연방제 자치정부 설립을 선포하면서 유엔의 중재로 시작된 시리아 평화협상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쿠르드계, 아랍계, 아시리아계 등 분파의 대표 150명이 전날부터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주 르메일란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 연방제 자치정부 추진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시리아 정부와 반군 대표 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나와 이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시리아 북부에서 이미 상당 지역을 장악한 쿠르드계는 이번 자치정부 선포를 발판 삼아 공식 국가 건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쿠르드족의 자치정부 설립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르드족의 이번 발표는 위헌적이고 가치가 없다며 시리아 영토의 통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의 한 고위 관리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날 터키 일간 휴리예트와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민족 통합과 영토적 보전이 기본인 만큼 쿠르드족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쿠르드가 북부 시리아에서 자치지역을 구성하거나 일방적인 연방제를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면서도 시리아인들의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가 22일부터 시리아 휴전을 위반하는 측에 대한 무력 제재에 미국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단독으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합참본부의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중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주 러시아와 가진 회담에서 공동 대응에 협조할 것을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시리아에 파견된 러시아 전투기 일부를 러시아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기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여전히 시리아 정부군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16일 러시아 국영 TV 방송에 철수 보도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약 절반의 시리아 주둔 전력이 철수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대신 최근 며칠 동안 공격용 헬기 밀-28, 카모프 52 등을 흐메이민 기지에 새로 배치했으며 이 헬기들은 기지 방어 임무 외에 구조 수색, 지상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스트래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이 최근 시리아 중부 도시 팔미라 탈환 작전을 벌이는 정부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